안녕하세요. 달빛아니언 원장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변직론 치료 나아가는 길 제 네 번째 강의 원인모를 발진의 한방치료라는 제목으로 발진 환자를 어떻게 변증하고 치료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온몸에 이렇게 붉게 발진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지금 몸통, 앞뒤, 팔, 얼굴, 얼굴에도 이렇게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고요. 뺨에까지 이런데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에도 붉고 발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대 전후의 젊은 사람인데요. 맥은 세삭한다고 그러는데요. 홍서고요. 어제 오후부터 온몸이 가렵고 붉어지고 부어오른다. 하반신에는 없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발진이 심해진다. 그리고 점차 위로 얼굴 위로 올라오고 겨드랑이 사타구니도 있긴 하다. 찬바람을 쐬면 좀 나아진다. 어제 오후에 발진이 있기 전에 오픈카를 타고 바람을 쐬었다. 아무래도 어떤 원인이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특별하게 무슨 행동한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찾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전부 다거든요. 그렇다고 대소변이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잠자리가 이상 있는 것도, 먹는 것도 특이한 것도 아니고요. 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젊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실은 저희 집 아이입니다. 근데 한의원을 찾아온 겁니다. 아빠 저 좀 봐주세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저도 지금 좀 그 당시에 제 느낌이 좀 특별한 게 없는 거니까요. 예? 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예? 그런데 온몸이 이렇게 발진이 돋아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참 기록할 만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이게 전부 다예요. 지금. 그런데 야 이런 발진이 이게, 예? 그렇지만 다른 거 대소변이나 잠자는 거나 이런 건 제가 평상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아이를 자주 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을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든지 보았고 쭉 봐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진이 이렇게 난 겁니다. 이걸 아빠 이거 치료 이거 좀 치료해 달라고요. 사타구니 배 예, 등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얼굴까지 겨드랑이까지 다 이렇게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변증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변증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그냥 바로 보는 것보다도 변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답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해석을 먼저 볼 게 아니라 한번 풀어보고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그리고 과정은 어떤 건지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안 올리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신다고 봐요. 생각해 보시고 나 같으면 이 환자 조금 어떻게 보겠다. 맞고 틀리기 참 애매한 건데요. 중국에서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못 풀면, 예? 물론 사지선다형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낙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임상 각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자 충분히 보셨죠? 환자 어떤 상태인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요. 한번 그럼 우리가 변증을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어떻게 전환했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그 과정을. 자 하반신에는 없고 점차 위로 올라오고, 그죠? 어제 오픈카를 타고나 바람을 많이, 오픈카니까요. 이 아이가 오픈카를 샀어요. 자기 젊은이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를 이제 자랑한다. 작년 일인데요. 뭐 슬픈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를 좀 바람을 씌우겠다고 정말 바람 타고 간 거예요. 엄마는 뭐 워낙 옷을 뭐 튼튼하게 입고 뱉었지만 이 아이는 뭐 젊으니까 그냥 오픈카를 한번 쫙 몰고 간 거죠. 1시간 가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풍사입니다. 풍인데, 자 보십시오. 풍의 특징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온몸에 이렇게 불 이게 풍의 특징이죠. 이렇게. 예. 풍. 그렇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죠. 풍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풍사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오픈카를 타서 바람을 맞아서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밖에는 뭐 같이 생활하니까 제가 잘 알죠. 다른 뭐 특별한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다, 뭐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특별한 음식을 먹은 적 없다. 네. 그러니까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풍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이 아이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찬바람을 쓰면 나간다. 이게 열이 된 거죠. 열. 풍이 들어와서 열이 되고 있는 거죠. 풍러. 예?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심해진다. 이게 뭡니까? 양명이죠. 양명. 예? 그러니까 풍사가 기육에 체표에 들어와서 열이 되고 그것이 지금 양명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피부병이고요. 발진이고요. 그렇죠. 이게 변증입니다. 풍사가 이렇게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 실제로 이렇게 예, 발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렇죠? 예. 온 전신에 뭐 흔한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서 야, 이 바람 맞았구나 얘가. 그쵸? 무가 바람 들었다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 또 뭐 만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맞아서 이렇게 뭐 찬바람을 쐬서 뭐 두통, 예? 풍한 두통이죠. 찬바람 많이 쐬면 두통이 생기죠. 실제로. 그러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을 많이 쐬게 되다 보면 이렇게 구안화사가 올 수도 있죠. 그렇죠? 몸이 약한 상황에서 찬바람 맞으면, 그죠? 이와 같이 외부의 사기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 몸의 내 환경을 깨지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 병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떤 것에 맞았거든, 뭐의 원인이든 그 현재 상황이 어떠냐? 현재 상황은 풍열의 발진이죠. 그리고 열이 있고, 그리고 양명에까지 들어와 확대되고 있다. 이게 제가 본 변증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변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한 번씩 써보자고 하면, 네, 이게 뭐 풍사고요. 그죠? 이게 열이고요. 이게 양명이죠. 양명에까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발진이죠. 진. 발진인데 우리가 뭘 풍으로 보니까 풍진이죠. 풍진.
예. 병명은 풍진. 변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변병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변증. 어떻게 하냐. 풍진인데 그 원인이 풍로에 의한 그 발진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왜 풍사가 이렇게 열이 돼서 발진됐을까요? 저는 꼭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없이 기계적으로 외워서는 그것을 다시 응용하거나 다른 가감이나 확대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풍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발진이 된 이유는, 풍사가 우리 몸에 이 아이가 위기가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발진이 안 난 부분, 어떤 부분은 위기가 뚫리지 않은 거고, 저렇게 발진한 것들은 위기와 뭡니까? 풍사가 심하게 격렬하게 투쟁을 해서 지금 열이 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막아낸 겁니다. 안 일어난 곳은. 풍사를 들어와도 뭐 잘 몸에 지금 이 풍사를 지금 못 이겨내는 것들의 발진이 일어나는 거죠. 벌겋게 이제 사기와 전기가 투쟁을 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명에 대한 그럼 왜 이 발진이 음식만 먹으면 심해지냐? 근데 그게 왜 양명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양명에 대한 이해는, 자, 상한론이 태양, 양명, 소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이해가 앞으로 좀 메르스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리 전반적으로 상한론이 지금 그 주석가들의 견해들이, 역사적인 주석가들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이거를 꼭 해야 저번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죠. 우리 몸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런 몸통인데 대상 강조하는 건데, 이게 여기 입이 있고요, 여기 항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관으로 뚫린 거죠. 이게 간단한 도약을 표기해보면 이렇게 간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음식물이, 외부의 음식물이나 뭐 어떤 것들 외부의 물체가 지나가고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이 있고요, 그 밑에 쓸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쓸개즙을 통해서 구멍에 여기 딱 하나 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액하고 쓸개즙하고, 쓸개즙하고 같이 내보내는 구멍이죠. 요 구멍은 우리가 관략근이라고 해서 불수위 관략근이죠.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뇌에 입력될 때만 자동으로 열렸다가 순간적으로 닫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많은데 우리 몸으로 타고 들어오면 그게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인펙션이 되고. 따라서 이 항문은 같은 관략근인데, 동그란 관략근인데, 이거는 그 수위 관략근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관략근은 이거 조절 못합니다. 이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자가 또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합쳐져 갖고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죠? 그러면 이 외부가, 이게 이 전체적인 외부가 우리 바깥이,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체표. 이 체표고요. 양이죠. 바깥이기 때문에 양입니다. 이 속도 뭡니까? 이 안도, 이것도 양인 겁니다. 이것도 여기도 양이죠. 이것도 다 양입니다. 그래서 양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깥에는 큰 양이라 가장 크게 있는 태양이고, 두 번째로 큰 양이 양명이라고 해서 그 소화기 계통 전체가 외부입니다. 외부. 우리 몸의 외부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명입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크게 봐서 우리 몸의 외부인 겁니다. 따라서 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양이, 예, 소양이 요 부분인데, 요 간담회 부위를 요 소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돌이라고 그러죠. 우리 뭐 문을 돌리는 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진짜 안과 내부를 들락거리는 유일한 축이라는 겁니다. 이 안으로. 그쵸? 소화약도 일로 나가고, 모든 음식물은 간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흡수한 것들은 정맥을 통해서, 간정맥을 통해서 무조건 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서 흡수한 거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간담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수도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을 연결시켜주는 수도리 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양명을, 소양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상한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이론적 기제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가졌던 그 풍사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풍사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위기가 처지면서 이 풍사가 내부의 안에까지 이렇게 그 내부가 아니죠, 이게. 이 양면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 풍사가 거치니까요. 뭐 식도 뭐 이것도 거치니까요. 그래서 식사만 하면 열이 나니까 그걸 소화시키려고 하면 열이 나니까 그 열이 더 퍼져서 몸으로 이렇게 이제 같은 체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아이의 병세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왜 발진이 났는지, 그거는 위기와 사기의 그 충돌로 인해서 난 것이고, 왜 전체적으로 안 났냐? 전체적으로 났을 때는 풍사라기보다는 일반 열사로 보기 쉽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가 다 빠지면 안으로 확 들어와 버렸겠죠. 저항한 데도 많은 거죠. 위기가 저항해서 풍사를 이겨낸 것도 많고, 이겨내지 못한 곳에서는 아직도 연루돼서 나와 있는 거죠. 풍사, 뭡니까? 우리 몸의 전기가, 위기가 이렇게 지금 엉겨져 있는 상태가 이게 발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바람이 때리면서 열이 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다 바람이 때리는 걸 이겨낸 거예요. 정상적으로요. 다른 부분들은 안 난 곳은.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 먹으면 소화시키려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의 열이 그 풍열의 열과 풍사와 합쳐서 열기가 나서 더 심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위와 속에 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처방을 어떻게 했냐? 이 처방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처방이 여기까지가 이게 전부 다 이 저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샤펑산, 우리나라로는 쇼풍산이겠죠? 이게, 이런 거를 때로는 이렇게 방제를 그냥 처방하는 겁니다. 예, 소풍산이라고. 방제변증이라고도 하죠, 뭐 우리가 오령산증, 갖고 오령산에, 그러니까 모든 방제를 변증으로 해야 하는 거야. 방광의 기와 분리. 예, 그러면 오령산을 쓴다. 이렇게, 이 피부병에서 이렇게 발진이 있으면서 풍진이 있을 경우에 쓰는 대표적인 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방제를 어떻게 공부하냐? 방제를 꼭 변증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부병에는 그 풍진일 경우에 이렇게 풍으로 인한 발진에 이 시아펑산을 쓴다. 그래서 자 가감을 제가 세 가지만 딱 더했는데요. 기본방에서 자 이 황진을 더한 것은 이 아이가 밥을 먹으면 심해진다. 위에 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 황진이 위에 열을 돋구는 겁니다. 그리고 은하와 연교도 지금 열독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청로를 해독하려고 지금 은하와 연교를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 거는 시아펑산이라고 하는 소풍산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외과정정이라는 외과에서 나오는 처방이죠. 그래서 이 풍을 제거하고 혈을 양육하고 열과 습을 제거하는 약이, 그러니까 풍진에도 쓰고 습진에도
풍과 습진이 쓰겠죠. 습진은 뭐가 습니까? 이거를 긁었을 때, 진물이 질질질 나면, 이건 습진입니다. 습진으로 변해가고요. 풍습이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긁어도 이게 무슨 진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본과 때 공부한 책입니다. 본과 때 갈아서 긁어서 터뜨렸을 때 물이 나오면 이게, 예? 습진에 가까워 습이 있는 거죠. 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 이게 이제 습진은 아닌 거죠. 형계를 쓸 필요가 없다. 형계가 습을 잡을. 그 다음에 이 비듬이 나오면 긁었을 때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된다. 이 비듬이 나오는 게 뭡니까? 긁어서 이렇게 이게 전신에 비듬이 이렇게 나는 병이죠. 인시해병이라고 하는데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건선, 우리말로 하면 건선이죠. 건선. 제가 잘 아는 정말 친한 친구의 동생이 조카가 누나의 아이가 제가 한국을 떠나 밴쿠버 오기 전에 저를 만났는데 건선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얼굴에. 그때 대학생 때 했는데요. 참 굉장히 평생 고생하고 아이가 완전히 대학생인데 얼마나 얼굴이 그렇게 건선으로 버짐으로 막 떨어져 나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나는 바로 캐나다를 들어가야 되니까 중국에 가서 고수들을 만나서 꼭 치료를 하는. 한국에서는 온갖 곳을 다 다녔는데 치료를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밴쿠버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죠.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지금 펜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풍진, 습진, 그렇죠? 풍으로 위주로 된 발진이고 습이 그만 발진인데요. 이 아이에는 지금 사실은 습은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에 이 발진이 붉게 돋아나는 거고 전신에 반점도 있고 가렵고 그리고 긁고 나서 터지면 진물이 나는 경우 막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풍습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진물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혈맥에 들어가고 기육과 조리 속에 있어갖고 발현된 것으로 피부에 발진이 나와서 가렵고 혹은 진물이 나와서 넘칠 수도 있다. 당연히 바람을 제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칭로 추습하는데 이 아이는 습을 제거할 필요는 없었어요. 양은 풍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지양은 필히 먼저 가려움을 먼저 제거하려면 필히 먼저 바람을 제거해야 되는. 그래서 형계, 방풍, 오방주, 천태로 뭡니까? 이게 바람을 뚫어주고요. 바람을 제거해주고요. 체표의 그런 우방주, 천태, 특히 체표의 피부병들에 많이 쓰는 양이죠. 약들이고요. 이거 창출은 습을 제거하니까 저는 뺐어도 되는데요. 굳이 그거 복잡하게 빼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고3도 이게 근데 고3은 칭로 습을 제거해주면서 가려움증을 제거하는데 피부병에 많이 써요. 고3이. 그렇기 때문에는 이거는 굳이 뺄 필요는 없어. 무통도 이걸 빼서도 됐을 거예요. 아마 열을, 습열을 소변으로 빼는 방식인데요. 중요한 건 이 아이에게 중요했던 건 석고와 주모죠. 이 석고와 주모는 뭡니까? 폐열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약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양명의 열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위가 열이 많을 때도 위에 출혈이 있거나 열로 인해 출혈이 있거나 그럴 때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폐와 위의 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다음에 당귀와 생지, 헤이즈마, 호마, 이거는 다 뭡니까? 혈분의 열을, 떨어뜨리면서 혈분을 보양해줘 갖고 떨어뜨리기도 했던 거죠. 감초를 물론 청열 해독해주는 약이고요. 그러면서, 본방은 풍진과 습진을 치료하는 창녕방인데, 원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인의 소화에 풍로 은전, 잘 안 나타나는, 은은하게 나타나는 은전에 전신에 나타나서 반점이 있거나 또는 나타났다 없어졌다 할 때 효과가 좋다. 그리고 본방은 임상 운영할 때
풍로가 심한 자는 은하 리안츠, 은하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은하 연결을 뭐 이거 본 건 아니에요. 은하 연결을 뭐 저절로 나오게 되듯이 청로를 해독해주고요. 왜냐하면 은하 연결가 또 해표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잘 맞죠. 청로를 해독해주고 해표해주니까. 그 다음에 수별이 심한 자는 디프즈 처치엔진을 쓰라고 하는데, 뭐 우리 아이는 뭐 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까요? 혈분의 열이 심한 자는 적자기학 자초 등을 쓰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저는 황금을 선고한 거는, 황금은 위에 양명의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명의 열이 아이가 심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리고 뭐 주의할 거는 뭐 맵고 신라한 것들, 그 다음에 뭐 물고기 같이 비린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음주, 뭐 그 다음에 지독한 독한 차 등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아펑산이라는 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에서 어떤 걸 가감할 수도 있고, 이 가감을 하면서 약성들을 보는 거죠. 츠샤오, 적자기약이 이게 피를 차갑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이구나. 자초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피부병에들 많이 쓰는 게 또 자초죠. 피의 열을 떨어뜨리면서, 그래, 피의 열을 떨어뜨려서 피부병에 쓸 수 있냐. 그러니까 다 모든 청놀약을 다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무통이나 뭐 창출은 여기서 습이 없으면 빼도 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양명의 열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 석고와 조명의 양을 줄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석고의 양을 대량으로 늘렸죠. 30. 다른 것들은 다 10g씩인데, 그 다음에 감초 20g으로 지금 위의 열을 대량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피의 풍사를 잡아주고 풍로를 잡지만, 위에 양명의 열을 대표적으로 크게 양을 늘려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모자라서 황금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체표의 열을 은하 연교로 칭로 제표해주는 그런 약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제 변증인데요. 뭐 그냥 자기가 창조해서 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해서 만들어도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뭐 석고, 지모, 기본 황금 썼을 거예요. 은하 정렬 해두고요. 그 다음에 해표해주는 약들 좀 넣었을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로직을 이해하면 자기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효과가 어떤가 볼까요? 그래서 오후에 왔어요. 얘가 점심을 먹고 났는데 많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바로 약을 줬죠. 저희는 뭐 분말이니까 바로 약을 짓고 먹어라. 지금 먹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었는데 뭐 엄청 심해진다는 겁니다. 양명이 심하니까 막 위 얼굴이 뭐 말할 수 없이 심해졌는데 바로 약을 먹고요. 그 다음 취침 전에 자기 전에 바로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후로는 제가 3일째 젖었는데요. 이 이후로 복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왜 안 먹었냐고. 아빠 뭐 다 났는데 왜 먹어야 돼요? 그래도 먹지. 아유, 아빠 뭐 다 났는데 또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한 일주일쯤에 재발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그 남은 약을 다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견고하게 치료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임상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책들을 보면 다 표면적으로 증세가 나와 없어졌다 하더라도 치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복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변증을 어떻게 하고 실제 오음이, 한러, 조습, 풍이 우리 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병을 일으켜서 변화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늘 얘기하지만 조기 치료입니다. 조기 치료. 조기 치료를 이 조기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어려운 병들도 조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변증이 정확하면 정말 신묘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약의 약성이 느린 게 결코 아닙니다. 한약의 그 변증만 정확하다면 늘 중국 책에 보면 아주 자오른 북을 때리면 소리가 나듯이 바로 그 신묘한 효과를 보게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 아이는 그냥 바로 그냥 오후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나갔고 다시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 후유증으로 다음 한 일주일쯤에 다시 재발해서 또 먹긴 했지만요, 이렇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기 치료라.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아이가 뭐 이와 같은 케이스로 뭐 저희 캐나다에서 갈 수 있는 게 이머전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 패밀리 닥터를 가갖고 전문의를 찾아볼 때까지 또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봐야 지금 이게 뭐 어떤 약을 줬을까요? 저도 뭐 양한박을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하지만요. 뭐 알러지 약을 줬을까요? 아마 상당히 치료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양방 한방이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가 알러지약으로 이거를 가라앉히거나 뭐 잘못 뭐 치료했으면 평생 이런 쉽게 재발되고 이게 몸에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다른 병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현상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방에서는 이렇게 정말 신묘하게 바로 이렇게 날 수가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약을 처방하고 나가는지, 그다음에 한의학은 무엇이냐? 내 환경에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항상 유지하는 거다. 병의 원인에 뭡니까? 대표적으로 외적으로는 유금의 사기가, 한러, 조습, 풍.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팔강변증에서 한러라고 한다. 한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는 허실이냐에 따라서 모든 병을 본다. 이 아이는 뭐 전부 실증이죠. 허한 경우는 보이지가 않았으니까요. 전부 실증이고요. 또한 이 아이가 뭐 표리를 따질 수 있는 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제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3차원으로 한의학에서는 꼭 이 3차원에서 보면서 병을 보고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리고 내적으로 병의 원인은 크게 내적으로는 마음, 외적으로는 유금의 사기가 우리를 답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한러 변증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몸과 자연과의 관계, 한의학은 어떻게 그게 왜 병이 되는구나, 몸이 왜 병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표리 변증,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변증하고 또 그것을 그 특색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자꾸 복잡한 변증으로 가는, 그래서 쉬운 변증에서 복잡한 변증으로, 병은 난치병이고 어려운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증이 쉬우면 쉬운 병입니다. 사실 첫 번에 얘기한 그 감염성 외상은 사실 변증이 간단하고 쉬웠어요. 뭐 즉각적으로 이 병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병을 정말로 의심하거나 자신이 없었다면 제가 중국에서 논리를 잘못 배운 거죠. 뭐 논리가 확 쓰는데요. 당연히 쓰는데 이게 안 날 수 없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죠. 뭐 여기 강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참고 자료로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갖고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더 이제 한러 유금으로 대표되는 그 변증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리에 관한 변증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허실, 그 다음에 점점 복합적인 변증들을 해가면서 점차 변증을 변증이 이런 거로구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좀 더 정밀해지는 그런 변증을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좌 안내는 뭐 다들 지금 곧 또 하나는 지금 각과학설 중국의학 사상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PDF 파일을 찾았기 때문에 강의가 곧 시작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제가 특별히 준비할 수 있는 강의안 자체가 뭐 이미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강독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중국 책을 뭐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겠죠. 각자 뭐 자유롭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 또는 각각서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 중국 의학 사상사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 굉장히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대학원 때 1, 2학년 때까지 전공의도 했고요. 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제가 임상으로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내용을 그냥 강독을 하기 때문에 뭐 쉽게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뭐 만들고 이렇게 텍스트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올려서 뭐 400페이지 가까운데요. 뭐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면, 그러면 목적은 첫 번째 중국 책을 어떻게 보는지를 같이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중국의 사상들을, 다양한 한의학 사상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물론 뭐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오늘도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